네, 안녕하세요. 중년시대 임중년입니다. 지금 제 뒤에 하늘을 보시면 굉장히 맑죠? 겨울인데도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활동하기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 요 며칠간 제 마음은 이 날씨와 반대로 정말 심란했습니다. 나름의 사건이 있어서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하루가 블랙홀처럼 다 그 사건에 빠져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오늘을 좀 충실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다른 그럴듯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답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난한 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께도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답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촬영을 하게 됐고요. 두말할 필요 있나요?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몰두 혹은 몰입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교사인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좀 잔소리를 하는 편입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 볼 때마다 야, 좀 칠판 좀 봐라, 교과서도 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축구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골 먹잖아. 대신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 골 넣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지. 마찬가지야. 이게 사람이 됐건 관계가 됐건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을 직시하고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다면 너는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어때요? 잔소리 PTSD가 오시죠? 근데 저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면 안 좋은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사건이 너무 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돼서 다른 일에 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역설적이게도 저는 정반대의 단어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포기라는 단어예요. 자, 인간은 유기체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라는 기회비용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기준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기도문을 썼는데요. 이른바 평온의 기도라고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소서. 자, 이렇게 라인홀드 니부어가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이것이 저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데요. 이 기준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은 포기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살고 있는 존재니까 시간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과거와 미래는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현재, 오늘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걸 우선순위로 높여둬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건은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오늘의 행동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고 좋은 날씨를 만끽하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가진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또 촬영을 하고 있죠. 이런 태도는 제가 지금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집중을 하다 보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과거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과거라고 하면 벗어나야 현재를 살 수 있는데 그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몰두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집중해야 할 것과 포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를 더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기와 집중을 더 잘하게 하는 마법의 단어인데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상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스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 즉 세상과 대상을 받아들이는 생각이나 감정이 내 신념 체계라든가 아니면 가치관, 내 경험에 의해서 재구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조건 객관적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나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이렇게 돌아갔죠.
자, 여기에서 대부분의 의견은 이런 비상계엄이야말로 정말 반민주적인 처사의 극치이고 이거야말로 반국가적 행위의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의 일부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같은 사건을 가지고 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해석과 의견이 분분한 거죠.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에 의한 인식의 다름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식은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만의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나의 태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를 주식과 같은 투자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0만 원의 투자금이 생겨서 투자를 했다고 쳐봅시다. 변동성이 높은 그래프가 왔다 갔다 오락내리락 하는 그 종목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단타를 노리려고. 그런데 갑자기 이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너무 심하게 가파르게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모든 투자금을 다 잃겠다 싶어서 600만 원으로 내려왔을 때, 1,000만 원 다 몰빵했다가 600만 원에 내려왔을 때 빠졌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얼마를 잃게 된 거죠? 400만 원을 잃게 된 겁니다. 남은 금액은 600만 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400만 원이나 잃었네. 아이고, 속이 쓰려. 너무 힘들다.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텐데, 그래도 내가 600만 원은 건졌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냥 긍정회로 돌리고 자기 합리화만 하라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철저하게 오늘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감사의 관점이 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단타가 너무 위험한데, 변동성이 너무 큰 거는 더 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됐어.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시행착오에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400만 원은 잃었지만 이 400만 원 잃은 걸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행착오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오늘 좀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몰라, 난 그냥 다 포기할래. 밥도 안 먹어, 속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태도에 집중해 보는 거죠. 그저 긍정회로가 아니라 반성과 개선점을 찾고 그 다음에 오늘에 집중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감사의 마음인 거죠. 난 아직 쥐고 있는 게 있고, 난 아직 능력이 있고,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행동력이 있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아직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보자, 이런 마음이 내 용기를 불러일으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홀드 니부어의 평온의 기도를 우리가 지혜로 활용하고 감사의 마음을 용기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포기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법의 단어 3가지를 드렸습니다. 첫째, 집중. 둘째, 포기. 세 번째, 감사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저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곱씹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신다면 그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실히 삶으로써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맞이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